러시아가 그저께 독도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처음에는 자기들이 좌표를 잘못 알아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래 놓고는 곧바로 이제 공식적인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 나오면서 한국이 공중 난동을 벌였다, 영공 침범을 안 했다, 안전 위협한 것은 한국이다, 유사한 일 반복되는 맞대응하겠다, 완전히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경고 사격을 하면 러시아도 쏘겠다는 거죠. 과거 기억이 납니까? 저 전두환 전 대통령 때인데 한국의 707입니까? 한국의 이 여객기가 미국에서 알래스카 거쳐서 오다가 살린 그 위쪽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러시아 영공으로 들어가니까 미국 상원의원이 타고 있었는데도 그냥 쏴서 러시아 전투기가요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켜 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지요. 자, 그렇게 한 이 러시아가 그때 소련 시절이지만은 이 남의 영공을 침범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 중국의 첫 번째 연합 공중 비행이다. 앞으로 러중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심화시킬 거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남해에서 중국이 올라가고 러시아에는 동해에서 남해 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짓거리를 계속해서 한국을 포위시키고 한국의 영공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이제는 미국의 전략 자산도 못 들어오고 한미연합훈련도 못한다. 그래서 한국은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만들어서 북중러 속에 그냥 가다 넣겠다.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 미국하고 일본하고 붙어 먹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중국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카디저는 영공이 아니고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사죄나 유감 표명 없이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자, 러중이 준군사 동맹인데 이제 손을 잡고 동해와 독도에서 도발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럴 때 이제 동해가 그야말로 한국 동해 바다에서 뭐가 벌어졌습니까? 러일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서시마에서 독도 근처에. 그 돈스코이호가 그 독도 근처에 가라앉았는데 그놈 건진다고 사기친 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동해가 이름도 지금 국제적으로 재팬시어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동해 앞바다에서 러시아 중국 비행기가 마음대로 날아가겠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일본하고 독도 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제 러시아 중국이 솔직히 말하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이게 너네 땅이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냐. 우리는 분쟁 지역이라는 거는 누구 땅도 아니니까 거기에 날아다니면서 이제 한국을 영공에서 포위하고 한국이 주장하는 영공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성급하게 러시아가 처음에 실무 차원에서 잘못했다 하는 걸 보고 잘못을 시인했다고 브리핑을 했다가 뒤통수를 쳐맞았습니다. 자, 국방부는 이날 오후 러시아 측에서 한국군 조정사들이 자국 군용기, 러시아 군용기의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라는 공식 항의 전문을 받았습니다. 앞서서 이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윤도안이 러시아 측이 차승 무관을 통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했다.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다.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끝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러시아 고위층에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완전히 180도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러시아 항공우주군 사령관도 한국 조종사들의 행동은 공중난동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와대가 러시아 측에 한국 대사관에 있는 무관의 비공식적인 설명을 빌어서 그냥 사안을 축소하려다가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날 국방장관 성명이 공식적인 게 아니라 러시아 차성 무관의 해명이 공식 입장이다. 아니, 국방장관이 러시아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한국에 와 있는 두 번째 무관의 설명이 공식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기가 찬 이야기. 미쳤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그냥 주장한 부분에만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지만은 정작 침투를 했던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자빠졌다가 사실 왜곡일 뿐 아니라 뒤늦게 어제 외교 경로를 통해 밝힌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과는 다른 소리를 왜 하느냐고 말했을 뿐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양국이 짜고 연합훈련을 빙자해서 한미가 지금 8월 달에 연합군사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압박을 한 겁니다. 자, 이러고 난 뒤 이틀 뒤에 북한이 지금 뭘 했습니까? 미사일을 쐈습니다. 다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들이 사고 쳐놓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자빠졌습니다. 협박을 하고 있어요. 청와대는 러시아 말단 무관의 말 한마디만 듣고는 러시아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국민 앞에 사기쳤다가 몇 시간 뒤에 러시아가 너가 공중난동 벌였다라고 아주 뒷박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 국방부보다 무관 발언이 공식 입장이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짓거리를 하는 것은 한국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며 지금 한국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한테도 지금 불신을 받고 있고 일본이 지금 한국을 냅다 조지고 있고 한국 입장이 갈수록 초라해져 가고 있고 북한도 한국을 상대 안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은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한테는 달라들지 못하고 동맹 미국한테는 뺀질거리면서 장난을 치고 일본한테는 맨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얘가 지금 미국하고 일본한테는 완전히 벗어나고 있고 따돌림 받고 있으니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가만히 보니 미국과 일본이 트럼프하고 아베가 짜고 하는 것 같아. 자, 그렇다면 한국은 왕따니까 왕따는 완전히 밟아서 너 이제 저쪽에도 못 붙고 우리도 너네들 사람 취급 안 할 거니까 이제 살라면 우리한테 잘 보여라. 이렇게 지금 폭력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열강이 둘러싸인 한국 같은 나라의 운명은 한쪽을 선택해서 붙어야 되는 거지 전통적으로 같이 지내던 사람들을 뒷박 때리고 또 나쁜 놈들 옆에 잘 지내보겠다고 갔다가는 양쪽에서 주워 터져서 죽도 밥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의 러시아하고는 거리를 둬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죠. 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어제 중국이 국방 백서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드 배치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한국의 사드를 비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날 한국의 항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한 중국이 다음 날은 백서를 내어서 한국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방어용 무기 사드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백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사드가 한국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중국은 괴롭히겠다라는 의미고요. 자, 한국 정부는 중국하고 산불을 약속해주고 한국에 갖다 놓은 사드는 봉합했다. 그게 2017년 문 들어서고 11월 달에 중국하고의 산불 약속을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묻고 강경화가 답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약속을 해줬죠. 자, 그때 산불이 뭡니까?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그리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MD망에 참여 안 하겠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 안 하겠다라는 것을 중국에 문서로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요, 국민들이 제정신이라면 이런 거를 굴욕적으로 중국에 약속해 준 것은 인조가 송파 삼전도에서 머리 3번 조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국가적 치욕이라는 거예요. 이 3분 내용은 한국의 주권 사항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동맹으로 선택하든, 우리가 군사적으로 어떤 미사일 방어망을 가지든,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중국을 향해서 공격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중국이 우리를 공격한 적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의 간섭 사항이 아니다. 경제 압박하려면 해라고 무시해버려야지. 지금 이걸 우리가 약속해줬다고 중국이 지금 경제적 압박 안 합니까? 유커가 오고 돈이나 법니까? 자, 만만한 거는 일본이고 중국한테는 이렇게 개같이 끼고도 중국 가서 혼밥이나 먹고 다니면서 이런 걸 하고도 사람 취급을 여전히 못 받고 있고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고 160개나 되는 베이징 시내의 삼성, 현대차 이 광고판이 2025년까지인가 계약인데 뜯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중국이 사드 문제를 외교적 문제로 다시 또 불씨를 지펴려고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한국이 지금 점점 갈수록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되고 일본과의 충돌이 격화되니까 중국은 한국은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더 굽히더라. 우리한테는. 이런 입장에서 더 세게 패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문의 좌파 이념적인 어떤 행태에 의한 북중러에 굽신거리는 부분이 이 일을 초래했어요. 국가가 대가리가 이런 짓거리를 하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시진핑은 지난달 G20 때 일본 오사카에서 문재인을 맞아 또 사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어요. 자, 문은 사드는 비핵화가 풀려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중국이 또 시비를 걸고 나왔는데 한국 정부는 중국의 국방 백서 내용에 대해 비판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쳐 닫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굽신거린 이런 굴욕적 외교의 부작용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중앙일보 제목이 사드는 중국 그리고 일본에는 징용, 러시아에는 영공 3면이 다 뚫렸다 했는데 여기에 북한은 또 미사일까지 쏘고 4면이 뚫려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이 대통령의 자격 자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돼야 될 수준이에요. 이런 외교를 누가 지금 이런 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외교가 없어도 이거보다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드 빼라. 즉 한국이 미국에서 빠져나오라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맹에 관한 주권 문제를 중국이 시비 걸고 나선 거예요. 자,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 동북아의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대규모 훈련을 준비해 왔고 진행해 왔는데, 자, 그런데 이 동해에서 벌였던 이번 이 러중 연합 훈련은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흔들고 테스트하는 목적. 즉 미국은 어떻게 나오고 일본은 어떻게 나올 건가, 한국은 어떻게 저항할 건가를 한번 떠본 겁니다. 자, 그래서 한미일 동맹까지 내다보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수준까지 말할 것인가를 본 거죠. 자, 그런데 그저께는 볼턴이 한국에 와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착하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요즘 거의 무너져 가고 있는 한미일 동맹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그야말로 이번에 도발을 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나 테스트를 하고 있고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갖다가 모니터링 해보는 기회로 잡았다는 겁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지금 한국이고 또 동해이기 때문에 이 한일 분쟁의 상징인 독도를 중심으로
더욱 강하게 이런 도발을 지속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한국은 도발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기보다는 또 거기에 대해 일본을 또 질타할 거예요. 일본이 우리 땅에 왜 들어왔냐 말한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도발도 규탄했어요. 그러면 네 건지 내 건지는 나중에 따지고 일단 이 땅에 들어오게 하지 말자라는 부분이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일본이 뺏을 수 없는 만큼 그렇게 대응하는 게 나은 건데, 한국은 앞에 부분 러시아와 중국을 강하게 비판한 일본의 말은 안 하고 일본이 우리 땅에 왜 왔나고 상투적으로 하는 소리만을 비판해서 일본하고 더 시비를 겁니다. 이 미친 외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말을 한 게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여태까지 미국이 한미일 동맹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라면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발을 확인했다라고 치고 놓으면서, 왜냐면 미국이 모든 레이더나 이런 것들을 위성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의도적 도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맹 수호 차원에서 우리도 그냥 안 있겠다라고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뭐라 했습니까? 한일 분쟁이 되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사상 초유의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빠졌을 때 우리한테서 한국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어떻게 할 건가를 예고할 수 있는 사건이 이번에 도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번에 독도 도발에 대해 독도 영유국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 지지한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한국 편을 일방적으로 들 생각은 미국이 전혀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볼턴이 지금 1박 2일로 어제 방한을 했는데, 자, 볼턴이 일본에 가서 고노 외무상과 이렇게 회담을 하면서도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싸움에 대해서는 중재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과 북한 비핵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인도 태평양 이야기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야기하고 또 방위비,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러중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국 입장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긴밀히 협의하자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급하면 미국 찾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패도 미국 찾아요. 러시아, 중국이 도발해도 미국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거나 일본하고 잘 해결해봐라,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급변한 미국의 태도가 이번에 한일 갈등과 러중 도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나라 꼬라지가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난 문재인 모신 탓입니다. 자, 간단한 단신 하나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 북한 국적자들이 경유 티켓을 끊어, 그러면 경유면 서울을 경유해서 딴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승을 갈아타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한국으로 입국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북한 국적자라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조교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포, 그러니까 조교죠. 화교하고 다른 게 조교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2부에서도 조교를 언급했는데요. 자, 조교는 결국은 북한 국적의 사람이 중국에 살다가 애를 놓습니다. 근데 북한 국적은 중국에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중국에 살고 있지만은 자기 아버지나 부모를 따라서 북한 국적이에요.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국적자들이에요. 걔들은 북한으로 들어갔다 나갔다를 할 수 있고, 이 중에 상당수는 북한의 스파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교들은 절대로 한국에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조교 중에 상당수가 제주도로 왔고, 저한테도 몇 년 전에 이 조교 한 명이 와서 중국 정부의 주요 인물인 척 하면서 수상한 행동을 하길래 제가 국정원에 신고를 했어요.
국정원이 이들을 감시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로 이주해서 난민처럼 살아가다가 올 4월 달에 북한 국적의 여건을 발급받고 그리고는 난민 인정 기간이 임박해지면서 이주 국가를 물색하다가 한국을 경유해서 라오스 가는 티켓을 발권해놓고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라오스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입국 심사대를 거쳐 북한 여권으로 국내 입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서울의 경찰서를 찾아가가 탈북자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동조사에서 조교로 판명을 받았는데 대공 용의점이 없어서 당사자에게 법무부에 국적 판정 신청을 하라고 한 뒤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한국에 활보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조교 중에 실제로 북한에 깊숙하게 연결되어서 조교 신분을 가지게 되면 한국에 침투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 해외 공작을 하는 부분이 더 유리하니까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조교인 사람이 여권을 여러 개 가지고 접근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한국을 이 사람들이 떠나들겠습니까? 지금 이게 시끄러워진 게 오히려 더 놀랄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할 때도 청와대가 NSC를 소집하더니 지금 러중이 도발했는데 이틀 지나도 지금 NSC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니 오늘 오후에 NSC 회의를 열어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후에 NSC를 열어서 논의해봤자 뭘 논의하겠습니까? 또弾道미사일이라고 할 겁니까? 또 미사일이 아니라 발사체라고 할 겁니까? 그냥 열지 마세요.